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지난번 법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방송 TV 설교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어떻게 우주 만유가 다 나의 소유인 줄 알게 되느냐? 그것은 너와 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관념을, 자타의 관념을 벗어나게 되면은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자타의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네 것, 내 것을 구분하는 그 관념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관념을 다 벗어나면은 경기 인천 교구가 다 우리 교도들이고 경기 인천 교구가 또 다른 교구가 다르다 생각하면은 그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이며 교도다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념상으로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물질의 소유에 있어서는 자타의 소유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네 것이고 내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공중의 것, 공동의 것, 공유의 것, 우리가 공유와 공존과 공동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질서가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소유 세계에 있어서도 공유, 공공으로 소유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도 다 나의 소유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그 소유의 개념이 자타의 관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공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다 시방삼계가 다 나의 집안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장손 조카가 미국에서 잠시 휴가를 내서 돌아왔습니다. 손을 헤아려 보니까 8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서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씨 패밀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왠지. 오랜만에 조카도 만나고, 형님도 만나고, 누님도 만나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 이렇게 혈육이 돼야라는 그런 정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우리 조카가 얼굴이 한국 사람 얼굴 같이 안 생겼어요. 근데 불만이에요. 나하고 형님하고는 닮았는데 이 장조카는 아빠인 우리 형님하고 얼굴이 잘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생겼나 하고는 제가 좀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가 그만한 얼굴을 갖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한 열 몇 살 때부터 이제 형을 따라서 외국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얘 얼굴이 국제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막 이런 외국어를 막 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취직이 이렇게 쉽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어떤 원주민 같은 인상을 풍긴대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너 한국인이었어? 그런데요. 미국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딱 들어오면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아니 당신 한국인이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이미 국제화가 돼버렸어요. 얼굴도. 당연한 거겠죠. 이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근데 얼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것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우리가 여기 딱 오면 우리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요, 인도에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혹시 이군도 교모님 인도가 본 조상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 많이 보고 오더만은 제 얼굴에서 어떤 인도인의 얼굴이 살짝 보이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 같은데요? 이런 말을 살짝 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일본인들의 인상을 보고 뭔가 그 모습이 또 제 얼굴에서 나타나나 봐요. 또한 저는 중국 사람으로 아주 오해를 받아가지고 편리하게 제가 무료 택시도 탄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제 얼굴에서도 인도 사람 얼굴 나오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얼굴이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이씨 패밀리야라고 하는 고집할 게 있을까요? 이미 우리의 피는 꼭 우린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이미 오래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배씨 가문이다, 이씨 가문이다, 김씨 가문이다, 정씨 가문이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것은 족보를 따지는 개념에서 패밀리의 어떤 중요성, 프라이드를 생각할 때는 그런 거지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이유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물질의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질의 세계. 자, 이제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 있기 전에는 콘크리트가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이렇게 섞여서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래가 빠진 저기 콘크리트는 없단 말이에요. 이 모래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래에 들어있는 성분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석영이에요. 석영 우리가 알면 그 투명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맑게 보이는 석영이 있죠. 그 석영이 물질의 또 그 요소란 말이에요. 그 석영이 똘똘 뭉치고 큰 덩어리가 되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대요. 또 이 모래알을 석영을 추출해가지고 녹이면은 뭐가 돼요? 용광로에서 녹이면 유리가 되죠. 유리 성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지금 창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모래의 석영이라고 하는 그 물질 하나가 1000번을 변하고 10,000변을 변해서 실리콘의 세계까지. 그러면은 그 실리콘의 세계와 반도체의 세계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요소가 돼요.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각각 다르나 핸드폰 이름이 다르고 유리가 다르고 모든 이름이 각각 다르나 본래 석영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요소로 가게 되면은 본래 하나인 줄 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세계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 요소도 있지만 그 수많은 물질의 요소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물질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화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수화풍. 땅, 흙,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바람.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면은 이 지수화풍이 본래의 물질 세계로 싹 흩어져 버린다. 우주의 본원으로 다 환원돼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제 생명체는 그렇게 지수화풍이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것인데 대종사님께서 묘하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 지푸라기도 거름이 되어서 벼가 자라고 그 벼를 인간이 먹는다. 그럼 우리가 뭘 먹어요? 땅 속에 있는 기운과 지푸라기라고 하는 그 요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간단히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이 우주의 물질 요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물질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가봤더니 뭐 몇십억 년의 그 원소가 인간의 몸에 배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하는 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은 우주 만유의 물질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과학 세계의 여러 가지 산업 세계의 물질이 우리 이제 주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질의 세계가 다양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대각을 하시고 나서 물질 세계가 개벽이 되니 인간의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야말로 물질이 개벽되어서 엄청난
우리 생활권에 가까이 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의 과학이 발달이 인간의 정신까지도 뒤흔드는 그런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유로 가질 수 있는 이 정신의 세계를 우리가 개벽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이 개벽된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물질의 세계에 끌려가는 노예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대중사님께서는 예상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물질에 끌려가지고 정신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다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미 그 물질의 세계가 천변만변하는 그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를 다 참여하고 있고 함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세계에 있어서 고유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만 하는 세계가 뭐냐 하면은 정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영가께서 이제 열반을 하셔서 천도 법문을 올려드립니다마는 이 지수화풍이 몸을 이루었던 그런 요소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멸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생멸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다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 점이 남아있다. 하나가 남아있다. 그 하나가 뭐냐? 영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영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영이라고 하는 그 식이 있다. 식은 이제 그 영이 일생을 살면서, 과거생을 살면서 갖추어온, 훈습해온, 물들여 있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영식이 남아 있어서 또 다른 인간의 몸을 받으러 그 영식이 찾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식을 향해서 우리가 천도제를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이다. 우리가 20 패밀리, 정식 패밀리 한다 하더라도 그 패밀리의 성을 빼고 나면 인간 본연으로 다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한국인이다, 일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게 되면은 동양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동양이다, 서양인을 놓고 보면은 세계 인류의 한 지구인으로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처럼 모든 생명체도 다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으로, 또 그 생명 근원은 모든 물질의 요소를 다 함께 똑같이 포함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새겨드렸는데 4월 28일 날 이 이론상 법어를 암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고 나면 외우기 쉽겠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것하고, 아, 그 말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하고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을 그냥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어를 외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외우는 것을 이제는 뜻을 해석을 한다는 차원으로 외우시고 4월 28일 날 너나 없이 여기에서 이론상 법어를 암송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